124쪽. 잠깐 여러분요, 질문 있어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얘기할 때 말이 이제 좀 다르죠. 유치권은요, 이제 이렇게 갑의 건물 있잖아요. 건물인데 을이 수리를 했죠. 수리비가 이렇게 100만원이 나왔잖아요. 100만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의리한 사람은 갑에게 뭘 한다? 변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만약에 돈을 갚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갚지 않으면 갑에게 또 뭘 행사해요? 유치권 행사하죠.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권은 인도를 만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갑의 건물이요, 이렇게 병에게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락인이다. 또는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매수인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매수가 됐다, 이거 병한테요. 그러면은 이 을은 병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병한테도 뭘 할 수 있다? 인도를 말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절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른 데서 학교로 문제, 다른 학원에서 이번에 모의고사 보는 건요, 사실 문제 한 4회 정도가 왔나 봐요. 4회. 저 한 5일 정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왜 4회만 보내줬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4회만 하나 봐요. 4주만 하나 봐요. 보통 다른 데는 그냥 보통 4주, 5주 하거든요. 그래서 4회만 하나 봐요. 그래서 4회분 있고요. 그 선생님 아마 100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회분 있으니까 4회분은요, 나중에 문제를 이러면 한꺼번에 내주면 어차피 잘 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때때로 시험을 보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 거 풀어보는 게 좀 낫죠. 알겠죠? 그래서 민법도요, 다른 선생님 거 있으면 갖다가요,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이것도 경매라고 해서 이 경매하고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2월 1일 날 뭘 한다? 저당권을 샀잖아요. 저당권이요. 그러고 나서 여기요,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의뢰한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죠.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날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죠. 압류해서 여기서 경락이 되죠. 그래서 경락인이 있죠. 경락인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요, 5월 1일 날이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유치권을 행사를 하죠. 우리가 똑같은 경매라서 다 같은 경매가 아니고, 여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다? 이 을이 갑의 건물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고 있는 도중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고. 알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런 말이고. 여기는 뭐냐면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치권자가 경락을 받은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여기는요, 뭐라고 말 수 있죠? 변제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만약 이것이 이런 식이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런 식이면 압류하기 전에 있었던 유치권은 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는요,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치권은 있지만 대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의리병한테,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 지금 이 앞에를 얘기하죠. 이 앞에를. 무슨 알겠죠? 여기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거다고요. 이것이요, 뭐 할 수 있냐?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경락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때는 이렇게는 안 나와. 이 말은 안 나와. 이 말로 하면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면요, 전인형 후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 따지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같은 의미,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돼? 세파레트 해가지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이것은 이거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을이요, 갑의 건물을 수선했는데 갑의 건물이 경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3자 병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치권이 있는데 그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알죠?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닌데, 알죠? 문제가 나올 때는 따로따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방금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를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무단으로 건축해서 이 건물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불법으로 점유하면 어떡한다?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사람 누구다? 건물에 내게서 나가라. 건물에서 나가라.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을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을이. 갑은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갑이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철거하는데 만약에 A가 살고 있다. 그때는 A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 있죠,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A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 A한테 야, 너 왜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에 너 왜 살고 있어? 너 나가. 이렇게는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이 나가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똑같죠. 점유잖아요, 점유. 임차인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적법이든 불법이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건 퇴거 청구라고 하죠.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갑은 토지 소유자지 뭐는 아니다. 건물 소유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차권을 줘가지고 또는 지상권을 줘가지고 을이 건물을 졌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이 건물에 A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갑은 A한테요. 어떤 형태로도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오직 누구만 나가라 할 수 있다?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지. 이건 정확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 이제 보셔요. 2번을 보면 이런 뭐가 있냐?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죠.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구권하고 형성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청구권은 뭐죠?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권은 뭐고 형성권은 뭐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고 만약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에서는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고요. 이것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알겠죠? 또는요 화해조서라든가 화해조서 이런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청구권에 관한 이행 판결이라든가 화해조서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행 판결이 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화해조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것만 알면 다른 것은 우리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확인 판결 있죠? 확인 판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구권에 관한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화해조서. 근데 이 화해조서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등기하죠. 그런데 이것만 등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 뭐가 등기해야 되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다른 국가고 시험에 뭐가 나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여러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져? 본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되고 본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알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냐? 제척기간에 걸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척기간을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바로 소멸시효가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 조사한다. 형성권일 때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형성권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뭐죠? 조정이 성립돼. 조정이 성립된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번에 올해 국가고시에 또 이게 또 나왔어. 그래서 올해 나온 국가고시는요. 일단 백선을 가지고 백선 풀어보고 백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 총칙이 너무 많아. 모든 국가고시가 민법 총칙은 다 쳐. 그런데 어떤 시험은 물권을 안 보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채권만 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감정평가사는요, 뭐는 뭐냐? 물권하고 민총만 봐.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는 물권하고 채권만 봐.
그다음에 세무사 시험하고 행정사는 민법 총칙만 봐. 사실 문제는 민법 총칙만. 알았죠? 세무사하고 행정사 시험은. 그다음에 변리사하고 법무사 있죠? 그다음 법원행정고시. 아직 법원행정고시 아직 시험 안 쳤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전 범위를 다 봐. 민총 물권 채권을 다 본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 시험은 민총 물권 채권인데 우리 시험은 띄엄띄엄 보죠. 채권은 5분의 한 1 정도, 민총은 5분의 한 3 정도. 물권법은 다 보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애매하게 본단 말이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도 민총 물권 채권을 다 보죠. 그것도 뭐 띄엄띄엄 보긴 하지만 다 본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총은 일단 다 봐, 누구나. 그러니까 민총 문제가 너무 많아. 물권하고 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은 일단 백산을 할 때 올해 나온 문제를 일단 다 보고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 조금 부정한 문제가 있으면 작년 문제 있죠. 2016년 문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백산을 만들고 아무튼 백산 만들다 보면 민총이 좀 남을 거예요.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은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 나온 것만 딱 별도로 딱 암기해버리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응? 그다음에 이렇게 조종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죠?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이렇게요. 그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상속 재산. 알죠? 이런 것이 형성권이다. 186조다, 7조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187조가 뭐냐? 187조는 먼저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증. 그다음에 경매하고 공매하고. 그다음에 공용 징수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187이죠. 여기다 플러스 뭘 한다? 건물의 신축.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뭐냐? 만약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나 취소나 뭐가 된다?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뭐죠? 당연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 한다? 당연히 복귀하죠. 매도인에게 당연히란 말이 뭐다? 187조 등기 없이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담보물권은 뭐죠?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 돼요. 187조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암기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암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담보물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무효나 취소가 해제가 됐다. 그럼 몇 조다? 187조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으면 법정이란 말. 법정이란 말은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정, 관습상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이런 말 있죠? 법정 재산권, 법정 지역권 등기 안 한다? 안 한다. 자, 2번은 뭘까요? 2번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화해 조서라든가 판결이라든가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알겠죠? 페이지 124. 등기를 해야 돼. 2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4번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1번, 3번, 4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 승소 판결,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등기해야 돼. 4번 등기해야 돼. 5번은요. 건물의 신축자 등기 안 해. 그런데 그 건물을 매수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1번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혼동하기 위해서는 혼동은 어떻게 돼요? 혼동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왜요? 그건 사건이니까. 3번은요. 경매죠. 매각대금을 납부 줄고 가운데 경락대금을 납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등기를 마칠 때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은요. 포괄적 유증 줄고 거다서 해사 합병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토지 수용에다가 줄 긋고 그다음에 뭐라 한다? 공용 징수.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매매계약 해제. 2번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계약이 해제나 취소가 되죠? 그럼 소유권은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면 당연이란 말이 뭐죠? 당연히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의 두 번째 끝에 당연히 복귀한다. 등기 없이. 2번에요. 두 번째 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3번은요. 생전 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참 판례가 특이해. 봐봐, 판례 봐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출연자라고 그래. 자기 아파트를요 출연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라고, 재단법인을 만들라고 그래. 그러면 재단법인하고 출연자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법인의 것이 돼. 그런데 봐봐, 이러면요 아버지가요 자식들이 눈요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든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국가에 증여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이름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어디요? 쫄아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란다? 어제까지는 아버님인데 오늘은 뭐란다?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자식들한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병한테요, 자식들한테 놀래가지고 그냥 출연재산을 재단법인 만들게 해가지고 만든다 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한테 제3자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등기하기 전이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재단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187조, 186조.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참 특이하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지. 그러니까요,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 뭘 해야 돼? 누가 먼저 등기했냐 이렇게 따져. 그러니까 3번 봐봐. 생전 처음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출연자와 재단법인은 뭐를 할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가 필요한 것은 누구하고 법인과 제3자 간.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전세권이 법정갱신이죠. 여러분,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이 법정갱신이다. 법정이잖아,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러면 바로 옆에 가운데 등기 없이 두 번째 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해. 5번. 귀속재산. 알죠? 귀속재산에서 대금을 안 넘어가거나 상환 완료에 대한 농지. 이것은 등기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그냥 보시면 돼요. 다른 시험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이 나올 가능성 많지 않죠? 자, 그럼 5번은요, 부동산 등기죠?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딱 거기만. 이 말의 뜻이 뭐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의 소 그러면 판결이면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현물 분할하는 내용에 줄고 조정이 성립, 조정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두 번째 끝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3번, 경정등기죠. 경정은 뭐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 사유. 가운데 보면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후발적 불일치 그러면 변경등기를 얘기한다. 4번은요,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의 수준이다? 주등기. 5번은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죠. 이런 무효인 근저당권, 그러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6번은요. 증여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등기원인을 매매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운데요. 줄과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증여 은닉행이라고 그래. 은닉행이 쓰고 이퀄 유효. 자, 두 번째 줄 등기원인을 매매 동그라미 가장매매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의뢰 그 등기는 줄과 실증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실증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위조된 등기소. 위조. 그러면 그것은 무효예요. 그런데 항상 무슨 말이 따라? 두 번째 줄 실증관계에 부합이라는 말이 따라.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할 수 있다. 실증관계에 부합? 그럼 무조건 유효야. 그럼 위조 등기 무효예요. 사자 명의 등기 무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뭐가 돼? 유효가 돼. 알겠죠? 자, 3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아직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줄거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대장을 가지고 뭘부터 만든다고 그랬죠? 갑구부터 만든다. 알겠죠? 4번은요.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 원시 취득자와 신축자적 승계 취득자의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이것을 뭐란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이런 경우 두 번째 줄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딱.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건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죠. 그다음에 5번은요. 5번. 이번에 또 이것도 다른 시험에 또 나왔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줄고, 표시 변경 등기는 맨 끝에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다른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왔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을 느끼는 면 그때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왜요?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권리 변동은 뭐예요? 갑구하고 을구죠. 알겠죠? 표시 변경 느끼 어디 간다?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 권리 변동을 어디 간다? 갑구하고 을구에 하죠. 그러니까 표시 변경을 했다 해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게 시험에 또 나왔단 말이죠, 올해요. 자, 7번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등기 청구권 봐봐. 등기 청구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자, 등기 청구권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뭐란다?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죠. 등기 권리자. 됐죠? 자, 그럼 1번요. 1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게 있죠. 2번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구하는 게 있죠. 1번은 뭐라고 얘기해? 1번이 뭐라고 그래? 1번은.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2번은 뭐라고 그래?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그래. 등기 인수청구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등기 소유하는 걸 뭐란다? 등기 소유하는 걸. 등기 소유하는 걸 뭐란다? 이걸 등기 신청권이야. 공동신청주의. 신청권 배웠죠? 이렇게. 여러분요, 여기 이제 등기 청구권이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은 이렇게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요. 사법상이에요? 절차법상? 공법상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등기.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것은 사법상이다, 공법상이다,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는 1대1의 관계죠. 1대1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해요? 사법관계예요, 사법. 사법적이다, 사법적이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절차법이다, 실체법이다. 민법이 권리와 의무, 실체법이잖아.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말한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요. 그럼 실체 아니에요. 실체법적 권리다. 여기는 봐봐. 상하죠. 국가니까. 등기소는 어디요? 국가죠. 그래 뭐다? 공법적이다. 공법적이다. 이건 뭐다? 절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온단 말이야. 좀 이따가. 우리가 보존등기가 뭐라고 나와요? 보존등기가 순서가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다.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돼. 동일인 명의가. 그럼 누가 더 우선해? 선등기가 유효해. 그거 왜 그래? 그걸 절차법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절차가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절차는 뭐냐? 은행 가서 보면 절차를 금방 할 수 있어. 번호표 있어 없어? 1번, 2번, 3번. 그게 절차 아니에요.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2번이 빠르잖아. 그게 절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순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은행 가다 보면 희한하게 절차가 있는 여자들이 있어 없어? 있죠. 2번 띵똥인데 2번 없어. 5번이 먼저 한번 가죠. 2번이 안 나타나니 자기 2번인 것처럼. 그런데 2번이 화장실 갔다가 손 닦으면서 내가 2번인데 하죠. 그러면 또 들어오죠. 알겠죠? 왜? 절차를 어겼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은행 가서 보면 그런 여자, 그 여자는요 2번, 3번 그렇게 연속하면서 얼굴나 빨개지지 않고 계속 앉아서 또 앉아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제일 무서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등기 신청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등기 청권. 등기 인수청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등기 인수청권은 말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 인수청권은 소송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등기 인수청권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죠? 등기 안 하죠? 그런데요 매도인이요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죠. 재산세가 나오죠. 일가구 이익책이 되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져가라. 그걸 등기 인수청구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보냐? 등기 청구권을 항상 본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은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 채권적이나 물권적이라는 것은 이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 사람을 딱 봐주고 그 사람이 물권자인지 봐봐. 물권자인지. 첫 번째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그러면 안 되지. 왜? 점유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자인지 난리가 나.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것은 뭐만 나오냐? 아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나올 거예요. 알죠? 소유권하고 저당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저당권도 뭐예요? 물권이죠.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자가 등기에 말소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 왜?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점유취득이죠. 점유취득에서 시효를 완성해서 내가요. 그럼 아직 나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점유 취득시효죠. 그럼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 채권적이다.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매수인이다. 매수인.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환매권 행사한다. 환매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환매권. 여러분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하고 환매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적이에요. 알겠죠? 이판사판 안 되면. 그런데 약간만 이해를 하려고 등기부로 보고 생각하면 되죠. 1번 갑이죠. 갑이 2번 을한테 팔아. 을한테.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우리 소유자. 누가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을한테 팔고 동시에 등기하죠.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환매권을 하죠. 환매 특이하게 등기. 그래서 갑이 환매권 행사하죠.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라니까. 몇 년에 사와야지 소유자가 돼? 5년 안에. 그래 5년 안에 사기 전까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 소유권이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그럼 뭐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환매권은 채권적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4가지는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환매, 그 다음에 뭐다? 임대차.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씩 이제 되는 것도 있어. 뭐냐? 봐봐요. 중간생략 등기 해봐. 중간생략 등기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하죠. 그럼 병이 최종 양수인이죠. 그러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해주고 전원의 합의를 해서 전원의 합의.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현재 갑이 소유자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병이 그러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현재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봐봐.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샀어. 이걸 말하나 제3 취득자죠.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을 뭐란다? 제3 취득자죠. 제3 취득자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죠.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종전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뭐라고 한다? 채권적이다. 왜?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리고 누가 소유자다? 병. 제3 취득자가.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계약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물권적은 뭐냐? 물권적은 만약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는 해지 아까 우리 봤었죠. 무효나 취소는 해지 되면 소유권이 누구에서 누구 앞으로 매수인에서 매도인한테 복귀되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죠. 매수인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하면 누가 말소한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한꺼번에 해결됐죠? 지금 3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물권적 청구권은 또요. 우리가 여러분요, 아까 말했죠?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무효란 말이죠. 그럼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2번이 1번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말소할 수 있죠.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할 돈 갚았으니까 소유자가 말소하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2번 저당권자가 손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2번 저당권자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왔어. 을이. 그러면 을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그걸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뭐라고 한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또는요 진정명의 해보를 할 수 있죠. 누가 한다?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그걸 뭐란다? 물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적이나 청구권, 채권적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인류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물권적이고 채권적이고 보면은 보통 유학기부터 보면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한다고 돼. 이런 건 암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설령 그 사람이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장에서는 그것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요, 그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게 암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7번 한번 보면, 그래서 나는요, 이런 보면 공법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사람들. 뭐라고 암기해. 6655 막 뭐라고 암기한단 말이죠. 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불쌍해 죽겠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공시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시법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인중개사 가르치는 공시법 선생님 10명 있죠. 그럼 8명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문자 따가지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앞글자 있죠? 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암기한다니까요. 그럼 지적법부터 공시법 끝까지 그런 것을 강의를 들어가지고 합격을 하려면 5년 6개월 공부해야 돼요. 공시법만. 알겠죠? 왜요? 이게 동그라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법만 있나요? 공시법 있어? 공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중개사법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1번. 등기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뭐다?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번. 매매.
매매는 뭐다? 채권적 청구. 몇 년이다? 10년. 근데 중요한 것은 매매를 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점유율을 상실한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점유를, 뭐죠? 물건을 점유를 또 인도해줬다. 매매하고 그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상실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4번이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승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하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가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퀄 소유자예요. 그래서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봐봐요.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10년 안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본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죠. 가등기. 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알겠죠?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렇게. 자, 8번 한번 볼까요? 1번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실체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 줄고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런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썼어요? 옆줄 긋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플러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 플러스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는 매수인에게. 이 등기가 바로 뭐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2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권 설정을 한 자가 그 자기 소유 부동산을 줄고 병에게 매도, 병을 뭐라 한다? 병을 제3취득자 이퀄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요?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다잖아요. 갑은 뭐다? 갑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쪽 가운데 계약 당사자예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예요. 알겠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말소하면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채권자. 써 옆에 긋고 병이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병이 말소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잠깐만요. 집에서 공부를 좀씩 이제 하긴 하나 봐요. 안 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그래? 오케이. 왜 그러냐면요. 처음으로 질문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자, 3번이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이것은 채권자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매수인. 채권적이죠. 자, 4번은요. 점유취득시효 뭐다? 채권적이다. 임대차 뭐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이다. 그다음서 환매권 행사 채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환매권 행사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됐죠 지금? 아마 이런 등기청구권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요 공시법에서 아마 좀씩 나올 거예요. 알겠죠? 비싸게. 자, 그럼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라는 게 뭐예요?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2번요. 2번 이렇게 을이 가등기라죠. 그럼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가등기는 뭘 하기 위한 거죠? 본등기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감처분.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처분 가처분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요?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등기 상태에서는 실체법적 효력은 있다 없다? 실체법적 효력은 없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관계가 추정되지 않아요. 실제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라든가 후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있다. 무효인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가등기로 말소 청구할 수 없어.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3번요.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한테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이 뭐죠? 갑은요 가등기를 이유로 가등기를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거절할 수 없어. 1번 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 알죠?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 병은요 가등기를 이유로 갑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병이 여기는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죠. 그럼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소유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데 가등기가 10년은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죠. 그럼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본등기 못하죠. 그러면 본등기 못하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이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물권적이다.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3월 1일부터 소유자니까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과실을 수취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의뢰받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한다. 그럼 본등기는 10월 1일에 본등기 한다. 그럼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그 다음에 1물 1권이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만 소유자가 1물 1권 하나의 소유자만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요? 2명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제 소유자가 2명이면 절차를 따지는 것이에요. 절차는 아까 뭘 따진다? 순서를 따져. 누가 더 빠른가 이 말이죠. 여기는 10월 1일에는 3월 1일이죠. 당연히 병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서를 따질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본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따져? 가등기. 이거를 우리 뭐란다? 순위보전이다. 순위보전. 이것을 뭐란다? 소급한다. 가등기시로 순위가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등기를 순위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번에 순위를 보존한다. 이거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란다? 말소한다. 만약에요 직권으로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가 됐어. 만약에 가등기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럼 본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할 때는 직권으로 회복해요? 공동신청으로 회복을 해요?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때는 직권으로 회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권 말소됐다. 이렇게. 말소되면 뭘 한다? 말소되면 이제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과실을 말 수 없다. 수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취하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그럼 과실을 수취한다?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3월 1일까지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의뢰한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를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한 것이 아니고 이 을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본등기란 경우가 있겠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언제요? 예를 들어서 한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이 의뢰한 사람이 증여를 받아서 등기했다고. 증여로 등기했다. 그럼 증여를 받아서 등기한 경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왜 소멸하지 않느냐? 만약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증여를 받아서 등기했다 해봐. 그러면 병하고 을하고 누가 더 빨라요? 병이 더 빠르잖아요. 3월 1일이고 5월 1일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데 본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 등기를 받은 경우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우리가 가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등기를 그냥 무조건 본등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가등기를 가등기인 상태로 이전할 수 있는가? 가등기가 몇 번이죠? 2번이죠. 본등기가 2, 1 그래가지고 다시 정의라는 사람한테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이걸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죠? 부기등기에서 가등기를 부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뭘 해야?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정지조건은요?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해야 효력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XO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XO, 그러면 XO 이렇게. XO 있어요. 가등기, 정지조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붙일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시험이 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봤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9번 한번 보시면 1번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고요. 왜냐? 가등기는 여러분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등기할 수 있어. 알겠죠? 등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번요.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일 때 가등기하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정지조건인데 조건 하나 지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된다? 채권적 청구권. 4번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받았다. 알겠죠? 그러면요, 세 번째 주면 끝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써 옆줄 긋고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어.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봐요.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뭐라 해야 돼? 존재해야 된다.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해줬죠. 제3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럼 매수인은 우리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양도인한테 청구해요? 양수인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 이런 봐봐.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순위 번호를 보라고. 순위 번호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2번 다음에 3번이잖아요. 우리가 2번 등기를 3번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양수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양도인에게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 그러면 큰일 나. 2번 본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가등기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줄고요,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가등기가 있더라도 그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이렇게 되세요. 가등기가 있더라도 그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죠.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거기다 줄거 봐. 갑이죠. 그러니까 갑은 가등기가 있어도 병한테 다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갑은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 되죠? 불법 말소 되면 맨 끝에 회복 등기를 청구하죠? 회복 등기 청구로 누구한테 회복 등기한다? 누구한테 회복 등기를 청구해? 우리가 불법 말소가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회복 등기를 청구하냐고? 거기다가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딱 그렇게 쓰라고.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여기 1번 있죠?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요. 2번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 이런 경우 하나 있고 하나는 또요. 여기 1번 갑이죠. 1번 갑이고 여기 2번이죠. 2번 을이요.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가 되어 있고 3번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 이런 상태. 이렇게 1의 경우 2의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요. 1의 경우일 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가 있고 2의 경우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의 경우는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구상에 갑밖에 없네. 알겠죠? 여기 두 번째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병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제3자한테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러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요. 5번은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죠? 근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11번은요. 물권 변동 시점은 어떤 시점이다? 본등기 시점이다. 가등기 시점보다 순위다 이렇게.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본등기잖아요. 3번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 보존을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면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5번으로 가. 5번. 무효이니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끝에 본등기라면 등기관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뭐가 된다? 을의 소유권이 여기 지금 5번은 갑이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을의 후등기를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가등기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줄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는 이전하면 어떻게 이전한다? 부기 등기로 이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등기로는 이전이 안 되는 게 아직 아무런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자, 12번은요. 1번 을은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2번 을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을은 본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 가등기가 있으면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줄고 법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하죠? 자, 4번은요. 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봐봐. 여러분 여기요.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 이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후에 있는 가등기로만 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보 가등기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요?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권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언제나 소멸해요. 언제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은 담보 가등기를 얘기한다. 순위 보전적 가등기를 얘기한다. 순위 보전적 가등기를 얘기해. 알겠죠?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15조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 행사니까 언제나 경락으로 소멸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을의 X토지의 소유권을 병이 양도받은 후 을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봐봐. 지금 을에서 병으로 양도가 됐죠? 그러고 다른 상태에서 지금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그러면 가등기는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을 할 때 갑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 병에게. 알겠죠?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13번 똑같아. 갑을병. 1번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OX? X.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순위가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2번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다. 원인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을 했다. 그럼 약정한 때 한다고 약정한 때에는 그래야 되죠. 약정한 경우에는 그래야 되겠죠. 알겠죠? 약정한 때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뭐가 돼 있다? 포함 틀렸어. 거기다가 약정한 때는 동시 이행 관계로 본다.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5번은요.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갑에게 해야 된다. 병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가 된다. 이러면 4번은 이제부터 설명을 해. 봐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이 갑한테요. 계약금으로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 주면서 불안하니까 을이 뭐라 하냐? 당신 집에다가 가등기 해달라. 그래서 을이 가등기 해달라 이렇게 해서 1억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요. 갑하고 계약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해지가 되면 을이 가등기 해놓은 거 말소해 줘야 되잖아. 말소. 근데 을이 뭐라 했냐? 너 내가 준 계약금 돌려주면 말소해 줄게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등기 말소하고 계약금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 그것을 담보 가등기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담보 가등기?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죠. 돈 빌려주고 가등기한 걸 담보 가등기라고 하죠. 그것은 경매가 되면 뭐하고 똑같이 봐?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죠. 계약을 해지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 계약금 돌려주면 나 그때 가등기 말소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것을 담보 가등기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중간생각 등기인데요. 여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